네, 마켓은 일부 때쯤에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재 코스피는 0.8%까지 하락했고요. 183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하면서 52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패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역시나 약세로 방향을 굳혀놨습니다. 1.5% 밀려나고요. 그나마 상승불을 좀 켜나 싶었던 자동차주들도 상승폭을 대부분 줄이거나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1% 이상 추가 하락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강주들도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장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횡보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처럼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 낙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지겹다라는 것을 처음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또 시장 밀려나니까 덜컥 겁납니다.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일단 그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이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랑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이나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펀더멘탈 요인들이 일단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이제 실적 모멘텀을 주도해왔던 IT 쪽이 좀 부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그다지 높지가 않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 특히 이제 아시아 수출국들한테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죠. 6월달 한국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보통 반기 수출이 반기 말 수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절성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물론 이 부분은 5월달에 좀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작용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달 수출은 IT 수출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로의 특히 이제 수출 쪽으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하반기 쪽 성장 전망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인 연간 7.5% 성장률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우리나라 하반기 성장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높지 않고 엔달러 환율도 지금 100엔을 넘어서면서 수출주에 대한 매도세, 자동차주에 대한 매도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 전망은요? 수급은 좀 개선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뱅가드 네. 펀드 효과가 이제 그 상반기에 한국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상반기에만 한 9조 4천억 원 정도 뱅가드 펀드 그 관련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상보다는 좀 한 2, 3일 정도 빨리 종결이 되면서 7월 달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매도 요인,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매도 요인이 불식이 됐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매도 요인이 없어진 거 외에 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외환 시장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의외로 지속이 되고 있죠. 원래는 달러 강세가 하반기에는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틀어버린 요인이 아무래도 연준의 출구 전략 그 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구체화가 됐고요. 이 부분이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전시키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 일부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업종에 좀 들어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는 환경이 네. 이루어질 수 있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불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좀 어떤 정책적인 제스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부양책 같은 카드가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기대치가 좀 낮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 강세 흐름이 진정이 되는 흐름. 이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진정이 되게 된다면 달러와 강세 흐름은 진정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자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부분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바스켓 매매가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형주 쪽 수급 여건이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현재 당장 이게 이루어지기는 그 환경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채워졌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네.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달러화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이와 이제 맞물려서 엔화는 약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엔달러가 또다시 100엔대 진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는 자동차주가 또 한 번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엔화 약세는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일단 그 뭐 산업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 인하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 인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이게 일본 자동차 회사 다른 회사들 다 번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닛산의 가격 정책 이런 부분들이 도요타나 다른 회사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엔화 약세 부분에 그 관련된 어떤 그 자동차주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약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환율 측면 이런 요인보다는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자동차주의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 현대차는 조금 그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아차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전통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보였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그 SUV 판매가 하반기에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SUV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하반기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금도 이렇게 높지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자동차 주식이 지금 5월 중순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주식이 자동차인데요. 어제부터 이런 그 수익률 강세에 따른 가격 저항 요인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 상승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치는 좀 약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밀려남과 동시에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보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십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그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가권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낫지. 지금 당장 관심을 갖기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IT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이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낙폭은 좀 너무 큰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도 증권사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IT 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싶거든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크게 어떻게 바뀌어서 그 IT 주식들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5일에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2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3분기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전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IT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 2분기 실적까지는 다 노출이 된 걸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지금 기대되고 있는 IT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 지속 이 부분이 앞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좋아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매력도도 떨어지고요. IT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이 최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뭐 주식하고 어떤 다른 대체 수단 이쪽 측면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보자면 수출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치가 좀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고요. 하반기에도 이게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수출주의 어떤 주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네. 측면이 조금 있고요. 따라서 일단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내수주 쪽이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통신 또는 보험이나 제약 이런 쪽, 그러니까 내수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출주에 대한 관심 가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직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내수주라든지 방어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